안녕하세요. 이재환 교수님의 경제학개론 34조입니다. 자료조사는 김환희, 박지원, 윤채림, 이준서, 조윤서, 한채린 조원이 맡아주었고 저희는 발표 자료 제작과 발표를 맡은 정규리 그리고 조민서입니다. 이번 사회혁신 과제에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연쇄작용이 전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논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함의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 계엄은 해제되었으나 그 영향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거시경제에서 불확실성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점의 불확실성은 그 시점과 미래 시점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야기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7개의 주요 경제학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변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동을 보인 환율입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 리스크 증가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자산에 대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섭니다.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진 12월 4일 이후 환율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불확실했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투자 심리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반영되었고 코스피 종가는 화면과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폭락하는 가상자산 가격에도 나타났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으로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화면과 같은 가격에 장을 마감하며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한 곳으로 모아졌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치솟으며 국가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경고했고 역외 차익 결제 선물환 시장에서의 환율 추이가 시사하듯 외환 위기 가능성에까지 경종을 울렸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물가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고 기업은 증가한 원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 크게 오른 수입 물가는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 시계열 그래프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향후 물가 안정 정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물가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하락을 초래하며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국민 경제의 순환고리가 단절되어 소비 심리가 냉각되는 상황은 다음 변수인 총수요 감소를 야기합니다. 가계의 소비 위축은 총수요의 전반적 축소를 유발하였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엄령 이후 급락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총수요의 감소는 총공급의 감소를 불러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되고 위축된 수요량에 맞춰 생산 계획 또한 보수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화면과 같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악화되고 실질 GDP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소나타 22만 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러한 생산과 총공급의 감소는 노동 수요 곡선을 노동 공급 곡선보다 아래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그래프에서 초록 점선으로 표시된 면적만큼 실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을 줄인 기업이 채용을 보류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어 고용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은 과거 필리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당시 계엄령 하에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률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2024년 1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단기 상승폭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에 있어 선택 상황에 놓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고 폭등하는 환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체된 경기와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대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결정은 어려워집니다. 이상의 변수가 모두 연결되며 한국 경제는 실질 GDP의 지속적 하락과 함께 경기 후퇴 갭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단기적 경기 침체가 구조적 침체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기대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실업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환율 급등,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이자율 변동성 확대라는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실물 경제를 깊은 침체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계엄령 이후 정부는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순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자극하게 되어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에 따라 정부는 12월 4일 한국은행을 통해 10.8조 원 규모의 14일물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8조 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한 후 그만큼의 증권을 받는 건데요. 이를 통해 매입기간 동안 유동성의 총 공급 규모를 10.8조 원만큼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금리 인하입니다. 계엄령 이후 한국은행은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택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환율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높아진 환율이 유지되면 결국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 12월 원화가치 급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화 유입 규제 완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은행은 외화 공급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을 돕고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책은 현물화 시장과 환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결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정책 시행일 기준 약 일주일 후부터 그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외화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월 중순부터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월 28일에는 당월 최고점인 1484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책 효과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는 3월 말 환율은 1490원대에 재진입하며 다시 한번 환율 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통화 정책 외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대신해 정부 지출이 대체 수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민간의 추가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주는 전략입니다. 이제 계엄령 이후 시행된 주요 재정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정부는 예산과 핵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내수 진작과 경기 보강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외에도 총 18조 원의 가용 재원을 화면과 같이 동원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상반기 성과 보수, 소득 보강을 통해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했습니다. 건설업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OC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소비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조기 소비를 꾀했습니다. 비슷한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재도입하여 둔화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행 시점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정책들은 이론적으로 소비와 투자 소요를 촉진해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기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GD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정책은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단기 효과 중심의 통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IP 매입 정책과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대규모 IP 매입은 14일간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정책의 영향이 지속되지 않았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 기반이나 투자 결정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신뢰가 단순한 금리나 유동성 공급보다는 법적 안정성, 정치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 등 보다 복합적인 제도적 요인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인 선물한 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은 약 2달간 환율 하락이라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외화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2월 중순부터 환율이 다시 급등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 효과에 국한된 정책들과는 달리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책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취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어 4월부터 실업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GDP 증대와 실질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단기 효과에 그치는 정책들과는 구분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책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SOC 투자 확대를 비롯한 대규모 확장적 재정 정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세제 감면은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후 정권 교체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민간 심리가 회복되지 못했고 GDP 성장률은 유로존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증가한 국가 채무는 이자율 상승과 장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정책일지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저희는 제한적 상생지원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며 총수요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채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명확히 제한한 제한적 상생지원금을 제시합니다. 상생지원금을 캐시백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기한을 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단기 내 실질 총수요를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계엄령 이후 확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적 정책 수단을 활용했으나 정치적 안전성과 신뢰 부족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많은 부양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화, 재정 정책의 실질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경기 부양책 이상의 정치 경제적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문헌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